안녕하세요. 구호가 송쌤입니다. 오늘은 정현종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전문을 다 읽어봤다라고 전제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작품을 다 읽어보지 않고 온 친구들은 한번 낭송을 해보고 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1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티는 공이 되어. 라고 했는데, 자, 먼저 그 일행에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요 시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구만 보더라도 이 시의 전체적인 어조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어조인 것 같아요? 살아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의지적인 그런 자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의 전체적인 어조는 의지적인 어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시에서는 화자의 의지적인 어조가 나타난다. 자, 이어서 너도 나도 공이 되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 공이라고 하는 시어는 화자가 담고자 하는 존재로서 드러나게 되네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공이 뭐라고요? 네, 화자가 담고자 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왜 그렇게 화자가 담고자 하는 존재가 공인지는 그 뒤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떨어져도 튀는 이라고 하는 식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떨어져도 튀는. 요 떨어져도 튀는 거는 공의 속성 중에 하나이죠. 이거를 삶의 자세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삶의 자세로 연결이 될까요? 네, 떨어지는 걸 실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현에 닥쳐도 굴한다, 굴하지 않는다. 네, 굴하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화자가 요 공을 담고자 하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 떨어져도 튀는 이라고 하는 게 공의 속성인데, 공의 속성 첫 번째라고 합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의 속성이 요것만 나타난다는 게 아니겠죠. 네, 뒤에도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를 삶의 자세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삶의 자세랑 연결이 된다고요? 네, 실현에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화자는 이러한 공을 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1년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1년의 내용이고, 이 작품의 1년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실현에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보고자 하는 다짐, 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자, 다음 2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1년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적인 특징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여기 1년 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적 특징으로 일단 첫 번째 어떤 게 나타나냐면 어순도치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어순도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치법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어순도치라고 하는 거는 차례나 위치 따위를 서로 뒤바꾼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말의 어순을 바꿈으로써 의미를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년만 놓고 이제 보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사실상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그래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맨 문장의 마지막에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순이 바뀌어서 맨 처음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순 도치가 나타났다, 도치법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순 도치가 뭐라고 그랬죠? 네. 일단 도치만 가지고 좀 놓고 보면 도치라고 하는 거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네. 일단 도치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도치라고 하는 것은 차례나 위치 따위를 서로 뒤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위치 따위를 서로 뒤바꾼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 어순이 바뀌어 있는 서로 바뀌어 있는 어순 도치 그리고 도치법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좀 가군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가군. 가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가에서 시구나 또는 시의 행 끝에 규칙적으로 같은 운의 글자를 다는 일을 얘기합니다. 또는 그 운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가군이 뭔지에 대해서. 자, 시가에서 시에서 구나 행의 끝에 규칙적으로 같은 운의 글자를 다는 일, 같은 운의 글자를 다는 일 또는 그 운, 요것을 각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의문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요 운은 뭐냐라고 좀 의문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운에 대해서도 마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행에 동일한 위치에 규칙적으로 쓰인 음조가 소리가 비슷한 글자를 이야기해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각 시행에 동일한 위치에 규칙적으로 쓰인 음조가 비슷한 글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그 가군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1년에 1행에 있는 요 지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2연에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그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 같은 소리의 글자가 반복이 돼서 나타나죠. 3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같이 1행의 마지막 부분에 요 지라고 하는 글자가 똑같이 반복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가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사용이 됐을 때 효과는 무엇이라고요? 네. 얘네 둘이 같이 사용이 됐을 때 강조의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의미를 강조해주는 효과를 갖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가군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어순도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 3년에서도 다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표현적인 특징이 의미 강조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1, 2, 3년 공통의 효과예요. 특징이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요
요 효과들은 1년과 2년과 3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연에서는 자,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이행에 쓰러지는 법이 없는 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러지는 법이 없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공의 속성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단순히 공의 속성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요 쓰러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공의 속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네, 현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려고 요 공의 속성을 가지고 온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쓰러지는 법이 없는 요 부분은 공의 속성의 하나인데, 얘도 공의 속성이죠. 공의 속성 두 번째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삶의 자세랑 연결이 된다고요? 네, 현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자세와 연결이 되죠. 현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자세. 그리고 요 화자는 이런 현실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여기 공을 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여기 3, 4행에 걸쳐 있는 요 탄력의 나라의 왕자, 잠시만요, 다시 탄력의 나라의 왕자라고 하는 요 식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요 탄력의 나라의 왕자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는 없겠죠. 네, 그런 존재는 없겠죠. 이거는 그냥 동화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러면은 왜 요 얘기를 가지고 온 걸까요? 요 탄력의 나라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요 존재를 가지고 온 걸까요? 이 시에. 일단 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공의 속성 아까 첫 번째랑 관련이 있겠죠. 떨어져도 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탄력이 있다는 것이, 네, 시련, 뭐 고난 이런 것들이 닥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탄력의 나라의 왕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힘들어도 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존재처럼 살아가고 싶은 것이고요. 이 화자는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여기서 탄력의 나라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실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화적인 상상력이에요. 동화적인 상상력에 해당이 됩니다.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까? 네, 힘들어도 굴하지 않고, 힘들어도 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 지금 이연과 관련된 내용은 다 살펴본 거 고치고요. 자, 그럼 이연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요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처럼 현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사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자,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라고 얘기했는데 자, 먼저 1행부터 좀 같이 봅시다. 자, 가볍게 떠올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떨어지는 것을 실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른 것은 뭘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시련을 극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게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떨어졌다가 튀어올라서 가볍게 떠올라 있는 것이겠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네, 시련을 딛고 회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극복한 것을. 그러면은 그렇게 시련을 딛고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 네.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가볍게 떠올라야지. 이것은 시련을 딛고 회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삶. 자, 그 다음에 이행을 좀 살펴봅시다. 자,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공의 속성이지요.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삶의 자세, 사람의 인간의 삶의 자세와 연결지어 본다면 어떤 삶의 자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멈춰 있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공의 속성 몇 번째에 해당이 되겠까요? 자, 여기는 세 번째겠네요. 자,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멈춰 있지 않고 행동하는 삶의 자세. 멈추어 있지 않고 행동하는 삶의 자세. 자, 둥근 공이 되어라고 얘기했고, 자, 여기까지가 3년의 내용이고 3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처럼, 그래서 늘 움직임 준비가 된 공처럼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활기차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늘 움직일 준비가 된 공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어서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라고 얘기했네요. 자, 옳지 최선의 꼴 이렇게 했는데 요 최선의 꼴이라고 하는 거는 공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공은 어떤 모양이에요? 네, 둥근 모양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최선의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공의 둥근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의 네 모습처럼 했는데 여기서의 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을 얘기하는 거죠. 공. 그리고 이 공이 화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내 모습처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이 내가 뭐라고요? 네, 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이 화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아까 다 얘기했던 그 공의 속성들과 그 공의 속성과 연결이 되는 삶의 자세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화자는 어떤 걸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과 같은 자세들로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현에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현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자세로, 멈춰있지 않고 행동하는 삶의 자세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사연의 마지막 요 사연의 마지막 요 두 행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공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사연의 내용이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네, 시련에 굴하는 삶 아니면 시련에 굴하지 않는 삶. 네,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는 삶이겠죠. 시련에 굴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본문 다 살펴봤고 이어서 그 뒤에 핵심 정리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품 정리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볼 건데, 일단 갈래부터 보면 형식상 자유로운 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은 의지적이에요. 아까 의지적인 거 계속 얘기가 나왔죠. 어떤 의지들이 계속 나왔습니까? 네. 실현에 굴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공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성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재는 공이지요. 소재, 이 작품의 소재, 글감은 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살펴보면 씩씩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씩씩하고 활기찬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뭘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네,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성격에 교훈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특징을 좀 보면 공의 속성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있죠. 우리 그 공의 속성 몇 가지 아까 얘기했었죠. 네, 세 가지 얘기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네, 공의 속성 하나,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삶의 자세였어요? 네, 시련에 굴한다, 굴하지 않는다. 네, 시련에 굴하지 않는다. 시련에 굴하지 않는 자세,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동일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동일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어떤 동일한 식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살아봐야지 또는 뭐 공이 되어 이러한 식구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살아봐야지 또는 뭐 공이 되어 라고 하는 이런 식구들이 반복이 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신한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사물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공이죠. 네, 공. 우리가 아까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그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태도가 계속 드러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도 독자에게 뭘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교훈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성격에 어떤 게 들어가 있다고요? 교훈적이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본문을 할 때 살펴보진 않았는데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상승적 이미지랑 하강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와 그 다음에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상승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뭐 예를 들면 풍선 같은 것들. 그러면 하강적 이미지는 뭐겠어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라든가 폭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 작품에서는 어떠한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와 어떠한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사용이 됐을까요? 자, 일단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부터 좀 정리를 해본다면 떠올라야지와 그 튀는 과 해당되는 이런 시어들이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떠올라야지, 그리고 뭐 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시어들이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면 하강적 이미지에 해당되는 시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떨어져도라든가 쓰러지는 이런 시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떨어져도, 그 다음에 뭐 쓰러지는, 이런 시어들이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와 이렇게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들이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특징으로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전형중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에 대해서 살펴봤고,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